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수원 광교 맛집 한번 찾아보자. 신도시답게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다. 광교에는 카페 거리가 있지. 여기가 광교 메인인가? 일단 광교에서 첫 번째로 찾아볼 동네는 카페 거리다. 광교 카페 거리에서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13년째 영업 중인 카페 거리의 화석 노란황태 매장 앞에 주차가 되는 점이 완전 최고로 좋다.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매장이고, 와, 솥밥 시성 강탈이다. 주문 즉시 만들어주시는 스댕 솥밥이 이 집의 시그니처인가봐. 메뉴는 이렇게. 나는 황태구이 정식으로 주문. 먼저 반찬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계란찜도 주시고 솥밥에다가 황태구이에 황태국까지.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다. 와, 구성 좋은데? 일단 밥 좀 떠주고, 황태국에는 계란도 하나 넣어주고, 계란 풀기 전에 먼저 국물 맛은 이야, 고소한 맛. 국물에 가득 녹아들어있는 들깨향. 그냥 황태국이 아니라 들깨 황태국이었다. 시원하고 구수한 맛, 생각보다 진한 맛이다. 여기에 반찬들, 특히 도라지 반찬, 새콤한 맛 좋고 밥도 한입. 우와, 이 집은 밥맛이 끝내준다. 역시 한식에서 방금 막 지은 밥은 이길 수가 없다. 여기에 황태구이, 은은하게 달짝지근하면서 씹을수록 촉촉하면서 고소한 이 황태맛. 이거 완전 밥도둑이잖아. 솔직히 황태구이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겠다. 황태국 한입 떠먹어주면 끝났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계란찜까지 있다는 거. 먹을 게 너무 많아. 정갈한 반찬들도 베리 굿이다. 대체로 황태국이랑 어울리는 조합들. 이 동네 광교 카페 거리가 사실 한식이 많지는 않고 외국 음식이 꽤나 많은데 정확하게 맛있는 구성으로 아주 균형 잡힌 한식을 먹을 수 있는 노란 황태였다. 광교 카페 거리, 다음은 루지명관. 여기는 올해로 6년차 꽤나 오래된 사천 음식점이다. 이 집은 내부가 꽤나 협소해서 피크타임에 온다면 웨이팅이 꽤 있을 수 있겠다. 메뉴는 탄탄면, 우육면, 마파두부 등등 사천 요리가 주를 이루고 가격 좋다. 광교가 가격이 좀 있는 집이 많은데 이 집은 아주 합리적이라서 놀랐다. 탄탄면에 마파두부, 사천식 물만두까지 주문. 반찬으로는 양배추, 피클이 나오고 먼저 사천식 물만두 향부터 좋다. 다음으로 탄탄면과 함께 마파두부가 나왔다. 우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진짜 뭔가 제대로 만든 사천 음식 느낌. 일단 마파두부 먼저 맛은 이야, 찐이다. 마라향과 향신료 향을 제대로 뿜어내는 전통 마파두부 맛이다. 마라향이 약한 중국집에서 파는 한국화된 마파두부 맛이 아니야. 중국의 사천지방 현지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날 것 같다. 제대로 볶아낸 양념이다 보니까 간은 조금 있는데 밥이랑 먹었을 때 이 간이 딱 좋다. 여태 먹어본 마파두부 중에 탑3 안에 들 것 같아. 여기에 새콤달콤한 양배추 피클로 입가심해주는 거지. 그 옆은 사천식 물만두. 역시나 마라 양념이 올라가 있는데 칼칼한 매콤한 맛이 만두랑도 잘 어울린다. 이번에는 탄탄면은 볶음 소스가 가득한데 살짝 비벼서 한입 먹어보면 이야, 칼칼한 마라 맛에 고소한 땅콩의 맛도 난다. 땅콩장이 들어간 느낌. 고소하고 녹진한 듯한 땅콩 소스가 이 면을 모두 감싸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세 가지 음식에 모두 마라 양념이 올라가 있는데 세 가지 음식 맛이 다 달라. 그 중에서 역시 맛이 가장 진한 건 마파두부다. 이거는 또 생각날 것 같은 맛. 이렇게 간을 완벽하게 맞춘 사천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다. 특히 양배추 피클 새콤달콤하게 묻혀냈는데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고수 가득한 사천 물만두도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마라 음식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광교의 사천 요리 맛집 루지명관이었다.
광교 카페거리에 특히 오래된 맛집들이 많은데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카페거리에서 10년째 영업 중이라는 오늘의 초밥. 바 테이블부터 꽤나 넓은 구조의 매장이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기본 오늘의 초밥에다가 후토마키 반줄 주문. 먼저 계란찜과 장국이 나오고 이게 바로 오늘의 초밥이다. 와, 비주얼. 특히 장어가 엄청 큼직하다. 그리고 후토마키까지 한 상이 나왔다. 도톰한 초밥도 좋고 후토마키, 연어와 참치, 계란이 들어간 느낌. 장어 초밥을 먼저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럴 순 없지. 무조건 흰살 먼저 먹는다. 맛은? 그렇지. 도톰한 도미, 쫄깃한 식감에 밥은 간이 달짝지근하게 새콤하게 많이 되어있는 스타일. 오히려 간이 세게 되어 있어서 내 스타일이다. 와사비는 상당히 매운 편. 너무 맛있다. 참치도 도톰하고 살살 녹는 느낌. 좋은데? 이쯤 되어서 장어도 한 입 먹어보자. 이런 장어는 처음 보는데 먹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 달짝지근하고 장어살이 부드러운 게 맛은 아주 좋다. 역시 불편해. 다음은 후토마키. 간장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와, 이 집 후토마키는 우엉과 단무지가 들어있어서 아삭한 맛이 진짜 김밥 같은 느낌. 후토마키 가격은 좀 나가지만 사이드로 하나씩 먹기 괜찮은 메뉴 같다. 광교에서 초밥하면 떠오르는 오초, 회도 도톰했고 카페거리를 대표하는 초밥 맛집. 또 한번 가볼 만한 오초였다. 광교 카페거리 베트남 음식은 이 집인가? 몽까이. 이 집은 올해로 8년차 영업 중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이다. 내부는 정말 이국적인 장식품이 많아서 마치 베트남 현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기본 쌀국수랑 꼼징이라는 베트남식 볶음밥으로 먹어보자. 내가 주문한 꼼징과 쌀국수가 나왔다. 이것이 꼼징. 마늘 후레이크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쌀국수는 맑은 육수 느낌. 육수 먼저. 개운하고 깔끔한 맛. 간이 딱 맞는다. 쪽파 향도 느껴지고 장시간 우려낸 듯한 육수의 개운한 맛이 아주 좋다. 면은 꽤나 많은 편이었고 부드러운 면발, 헤비하지 않으면서 담백하게 깔끔하게 먹기도 좋다. 여기에 양지 고기도 한입. 고소한 맛이 면이랑 아주 잘 어우러진다. 그 옆은 꼼징 베트남식 볶음밥인데 숙주가 가득 들어가 있고 땅콩에다가 고기와 해산물도 보인다. 맛은? 우와, 꼼징 맛 기가 막히네.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하고 향긋한 불맛까지 느껴진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극적이라서 담백한 국수랑 너무 잘 어울린다. 베트남 음식에 고수가 빠질 수 없지. 고수는 따로 요청을 하면 바로 주시고 고수의 향긋한 맛이 국수 맛을 더욱 올려주었다. 해선장 소스와 스리라차 소스도 조금 뿌려서 면을 적당히 비벼서 먹는 거지.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맛. 마지막으로 볶음밥에도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서 매콤한 자극적인 맛이 너무 맛있어. 재료도 듬뿍 들어간 베트남식 볶음밥에 담백한 쌀국수까지 깔끔하고 맛있었던 베트남 음식점 몽까이였다. 이렇게 식당들 말고도 광교 카페거리에는 정말 이쁜 멋진 카페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광교는 41층 스타벅스가 짱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곳이 있었다니. 뷰가 정말 역대급 스타벅스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광교 호수공원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호수공원에서 갈만한 맛집 투어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호수공원 상가에 위치한 곳인데 오픈 2년 만에 웨이팅 맛집이 된 면미정. 광교에서 콩국수는 이 집인가? 칼국수, 콩국수 전문점이고 오자마자 웨이팅이 생긴다.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메뉴판, 나는 노란콩 콩국수로 시켰다. 일단 여기 공깃밥이 무료다. 반찬은 열무와 김치가 나오는데 고추장에 참기름 뿌려서 열무 비빔밥을 에피타이저로 먹을 수 있지. 아삭하고 시원한 열무가 아주 맛있네.
다음으로 면미정에 콩국수가 나왔다. 면은 하얀 죽면 느낌이고 꾸덕한 콩물 먼저 먹어보면 이야, 그야말로 콩 스프야. 찐이다. 콩물의 농도가 너무 되직하지도 않고 고소함이 살아있는 콩물 맛. 면발도 한입. 쫄깃한 면발 사이사이에 콩물이 가득해서 씹을수록 고소하다. 여기서 느낀 점, 콩국수는 간이 결정한다. 아무리 맛있는 콩국수 맛집이라도 내가 넣는 설탕, 소금에 따라서 맛이 바뀌는데 이 집은 기본간이 완벽하다. 설탕과 소금이 전부 들어간 듯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짭짤한 느낌도 드는데 과하지 않고 딱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쫄깃한 면발에다가 은은한 두부 맛도 나는 콩물 맛. 콩 자체가 좋은 콩이라는 게 느껴진다. 여기에 겉절이, 와, 이 집이 원래 칼국수 집이다. 달지 않고 액젓 향 느껴지는 이 겉절이 조합이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콩국수 가격 10,000원. 엄청 합리적이다. 최근 콩국수 집들 갔다가 가격 보고 충격받은 집들이 있는데 훨씬 저렴한 10,000원으로 더 맛있는 콩국수를 먹을 수 있는 집. 콩국수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라면 이 집에서 첫 도전해보기도 좋은 면미정이었다. 다음은 역시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길 하나 건너면 나오는 상가 건물들인데 먼저 찾아온 곳은 효성 해링턴 타워에 위치한 TM바오. 올해로 5년차 영업 중인 딤섬집이라고 한다. 내부는 바 테이블이 있고 반대편에 4인 테이블이 몇 개 있다. 딤섬 종류가 꽤 많은데 먼저 오이절임. 딤섬집에서 꼭 시키는 메뉴다. 다음 가지 딤섬이다. 이게 시그니처인가? 다음 구채교. 부추랑 새우가 들어간 만두이고 필수 메뉴 샤오롱바오까지 한 상이 나왔다. 일단 오이 절임 먼저. 살짝 새콤 짭짤한 오이 맛이다. 역시 느끼함을 없애는 데에는 최고다. 첫 번째로 샤오롱바오. 딤섬집의 필수 메뉴다. 생강채 하나 올려서 맛은 기가 막히네. 풍부한 육즙, 아주 그냥 감칠맛 진한 육즙이 너무 맛있다. 이거는 베어 먹지 말고 살짝 식혀서 한 입에 쏙 먹으면 마치 만둣국을 한 수저 떠먹는 느낌이야. 그 정도로 육즙이 가득하다. 그 옆은 가지 딤섬. 가지 사이에 새우 완자가 들어있는 구성인데 한 입 베어 물면 기름을 머금은 가지가 촉촉하게 씹히는데 아주 매력있다. 단 꽤나 기름이 느껴져서 이거는 호불호 있을 수 있다. 다음 구채교. 쫀득한 만두피이고 탱글한 새우와 부추가 들어가서 향긋하다. 마치 감자떡 같은 쫀득한 피가 매력적이고 탱글한 새우가 통째로 들어있어서 맛있다. 오이 무침은 무조건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마지막은 차슈바오. 식사 메뉴로 주문하려다가 딤섬으로만 끝내자 해서 시켰는데 와,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한 장조림 같은 고기가 들어있다. 2명 이상이 온다면 여기에 탄탄면 또는 완탕면 같은 식사 메뉴 하나 시키면 딱이겠다. 이국적인 음식이라 좋았고 다채로운 딤섬이 아주 매력적이었던 TM바오였다. 다음은 그 바로 옆 SK 뷰 레이크 빌딩. 이런 조형물이 많은 상가인데 신도시에 오면 이런 곳들이 많다. 여기서 방문한 집은 우국. 올해로 2년차 영업 중인 소고기 국밥집이다. 매장이 작은 줄 알았는데 2개 매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홀이 꽤 크다. 마치 브런치 카페 같은 은은한 분위기. 파스타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메뉴는 국밥이지. 기본 국밥으로 주문. 내가 주문한 우국이 나왔다. 밥은 말아져 있고 소고기 사태살이 올라간 비주얼. 육수 맛은 굉장히 맑고 구수하다. 거의 삼삼한 듯한 고기 국물 맛이라는 생각이다. 소고기도 한입. 입에서 살살 녹는 맛. 아주 부드럽다. 진짜 음식이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다. 속도 풀리는 맛. 여기에 깍두기 완전 새콤하게 잘 익었다. 배추김치는 살짝 익은 스타일. 한마디로 부담없이 맛있는 맛.
입에서 녹는 듯한 소고기도 맛이 좋았고 맑은 국물이 잘 스며든 토렴된 밥도 아주 좋았다. 담백하지만 여기 김치들을 하나씩 올려 먹으면 간이 딱 맞아떨어진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삼삼한 국밥으로 속풀이하고 싶을 때 오기 딱 좋은 집이었고 처음 광교에 왔을 때 그 동네 이미지랑 비슷한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국밥집 우국이었다. 이번에는 광교 중앙역 근처 상가 맛집 투어다. 다음은 월드 스퀘어 상가. 신도시는 항상 이렇게 특이한 느낌의 상가가 많다. 그리고 이런 상가들은 전부 주차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어서 차 타고 오기가 좋다. 이 중에서 내가 찾아간 곳은 올해로 4년차 영업 중인 후호정. 특이하게 칼국수를 파는 집이지만 족발도 파는 집이다. 내부는 크지는 않은 매장이고 족발에다가 비빔 칼국수로 한번 먹어보자. 내가 주문한 족발 한 상이 나왔다. 오, 구성이 특이하다. 보통 먹는 쌈장 구성이 아니라 여기는 특제 마늘 기름장을 찍어 먹는 게 특징이다. 족발은 오로지 앞다리살만 쓴다고 하고 다음으로 비빔 칼국수도 나왔다. 이렇게 김가루가 가득 뿌려진 구성, 양지살이 꽤 많이 올라가 있다. 칼국수를 비벼 먹으니 좋은데 준비 좀 해놓고 족발 먼저 무절임에 부추, 고수까지 올려서 먹어보면 맛은 이야 찐이다. 평소 먹던 족발과 완전 다른 느낌. 쫄깃한 족발도 좋은데 여기 기름장이 살짝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과 감칠맛을 더해줘서 더욱 맛있다. 그냥 족발도 많이 달지 않고 살짝 짭조름한 느낌의 족발인데 여기에 더 고소한 기름장을 찍어 먹으니까 새콤달콤한 무절임에 고수까지 같이 올려 먹으니까 이거는 완전 새로운 요리를 먹는 느낌이다. 훌륭한데? 여기 이 마늘 기름장이 핵심이야. 이 기름장으로 여태 먹었던 족발과는 완전 차별화되는 특별한 맛이 되었다. 여기에 비빔 칼국수도 살짝 덜어서 한입 먹어보면 새콤달콤하면서 쫄깃한 식감. 칼국수도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에 족발까지 한 점 올려서 같이 먹는 거지. 족발과 최고의 조합이다. 새콤달콤한 국수가 고소한 족발 맛을 더 올려주는 느낌이야. 특히 이렇게 고수를 올려서 이국적인 맛을 내어도 너무 좋다. 국수도 맛이 좋지만 반찬도 좋고 마늘 된장무침에 고수까지 새로운 조합의 족발 요리를 먹는 것 같은 광교 맛집 후호정이었다. 수원 광교에서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명언. 올해로 4년차 영업 중인 중식당이다. 여기는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겠다. 아주 다양한 음식들과 딤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주문한 것은 처음이니까 여기 베스트로만 한번 시켜보자. 먼저 자차이와 생강 간장과 함께 크리스피 새우 창펀이 넣었다. 모습이 살짝 생소한데 밀로 만든 피 안에 이렇게 새우 튀김이 들어있다. 맛은 이야, 겉은 쫀득한 수제비를 납작하게 펴서 먹는 식감에 바삭한 새우 튀김의 맛 아주 맛있다. 다음으로 트러플 쇼마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바지락 탕면까지 넣었다. 비주얼 좋다. 바지락 탕면은 이렇게 해산물에 바지락이 들어간 백짬뽕의 비주얼. 육수 먼저. 맛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에 불맛이 느껴진다. 바지락이 가득 들어가서 조개 육수에 시원한 맛이 아주 매력있다. 그 옆은 트러플 쇼마이. 트러플 페이스트와 통새우가 들어있는 딤섬인데 우와, 이 풍미, 탱글한 새우살 아주 좋고 은은하게 퍼지는 트러플의 향도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는 딤섬 맛이다. 여기에 상큼한 자차이까지. 이 집은 딤섬의 가격은 조금 있는데 확실하게 퀄리티가 아주 훌륭한,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음식을 먹기 좋은 집이었고 식사 메뉴로 주문한 바지락 탕면에도 해산물이 가득하다. 불맛 나는 진하면서 개운한 국물은 속풀이로도 딱이다. 요리를 안 먹은 게 조금 아쉬운데
여러 명이 방문해서 다양한 음식을 시킬수록 만족감이 높을 것 같은 명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경기대학교다. 경기대학교 옆에는 대학로가 있지. 어라, 대학로 느낌은 안 나기는 하는데 맛집이 많아 보여서 이쪽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광교 대학가 맛집 첫 번째는 이한 부대찌개. 이 자리에서 약 9년째 영업 중인 오래된 부대찌개 집이다. 내부도 이렇게 꽤나 넓다. 이 집은 특이하게 부대찌개 집인데 콩나물 불고기가 유명하다. 가격 보소. 8,000원. 2인분 이상만 주문되고 콩나물 불고기로 주문, 반찬은 3가지가 나오고 내가 주문한 콩나물 불고기가 나왔다. 와, 양 좀 보소. 가성비 최고다. 일단 콩나물 국도 좀 덜어주고 콩나물 불고기에는 떡도 있고 얇은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콩나물이랑 같이 떠서 먹어보면 달짝지근하고 칼칼한 맛이 기가 막히네. 제육볶음의 새로운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반찬들 새콤한 단무지도 맛이 좋고 매콤달콤한 맛의 양념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서 간을 딱 잡아준다. 고소한 콩나물국도 맛이 좋고 여기 근처 대학교를 다녔다면 주기적으로 갈만한 집인 것 같다. 심지어 계속 집어먹고 있는데 줄지 않는 이 콩나물 불고기 양. 비슷한 가격의 제육볶음보다 훨씬 양도 많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아. 콩나물과 불고기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나중에 알았는데 콩불에는 살이 추가도 가능하다. 라면사리, 햄사리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콩불 맛집 이한 부대찌개였다. 광교 대학가 맛집 두 번째, 광교 연탄 불고기. 역시나 경기대학교 근방에서 10년 넘게 영업 중인 불고기집이고 점심 메뉴 9,000원. 대학로 가성비 끝내준다.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한데 점심 메뉴 아니어도 가격이 좋다. 내부는 꽤나 넓은 구조였고 점심 세트 2인분 주문, 반찬이 이렇게 잔뜩 깔리고 연탄 불고기 2인분이 나왔다. 역시나 비주얼 장난 아니다. 상추에다가 반찬들까지. 학생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동네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다. 연탄 불고기 파랑같이 마늘도 올려서 쌈채소로 먹어보면 우와, 불맛 아주 좋다. 진짜 연탄에 구우셨네. 불맛 좋고 여기 맛있는 반찬들까지. 이 집은 정확히 기사식당 불백 느낌이다. 전체적으로 한 끼 식사하기 좋은 반찬들인데 엄청 맛있다. 불고기랑 잘 어울린다. 특히 불고기, 불맛이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맛. 불고기 쌈 한 입에 된장국 한 입까지. 그렇지, 사실상 이 집은 굉장히 익숙한, 좀 많이 먹어본 한식 백반의 맛인데 가격이 너무 좋고 구성이 좋아서 한 끼 식사로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다. 특히 점심 세트를 먹으면 정말 가성비 좋게 한 끼 먹는 느낌이 드는 광교 연탄 불고기였다. 광교 경기대 맛집 마지막 집은 올해로 5년차 영업 중이라는 방콕 스토리. 대학생들 할인도 해주는 집이다. 내부는 아기자기하게 태국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이 집도 가성비. 식사 대부분이 9,000원이다. 대학가 물가 끝내주네. 2개 시켜서 먹어보자. 반찬은 이렇게 테이블에 매운 고춧가루가 있고 똠양 새우 쌀국수다. 똠양꿍도 일반 태국 식당에서 먹으면 비싼데 이 집은 가성비로 먹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돼지고기 카레도 시켜보았다. 이렇게 한상 똠양 쌀국수 먼저. 우와, 새콤해. 칼칼하면서 달짝지근한 맛도 난다. 새우와 생선 완자 그리고 숙주가 가득 들어있고 그 아래에 쌀국수가 이렇게 있는데 먹어보면 꽤나 자극적인 국물 맛이다. 담백한 면이 아주 잘 어울린다. 생선 어묵도 도톰한 게 맛이 좋고 새우도 토실토실한 게 꽤나 많이 들어있는 거지. 그 옆은 돼지고기 카레인데 맛은 어라? 일반 오뚜기 카레 맛이 아니다. 태국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코코넛 크림이 들어간
아주 부드러운 달콤한 맛이 배어있는 카레인 것이 이국적인 맛이 아주 좋다. 여기에 게가 들어가면 뿌팟퐁 커리가 될 텐데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한국식 카레 느낌이 되었다. 맛있는데? 김치 하나 올려 먹으면 오뚜기 카레보다 맛있네. 여기에 새콤달콤한 똠양꿍 국수까지. 이 집은 정말 태국 레스토랑보다는 태국 로컬 식당, 태국 길거리의 작은 식당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켜서 먹는데 되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야. 경기대 주변 대학로의 가성비 맛집 방콕 스토리였다. 이렇게 수원 광교에서 맛집 12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수원 광교는 신도시답게 거리가 깨끗하고 쾌적하고 세련된 식당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전통 있는 식당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맛집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수원 광교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